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 이미 했고 네. 또 긴급 체포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네. 이제 경찰에서 치고 나왔고 네. 지금 경찰에 검찰에 공수처에 네.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잡기에 뭐 경쟁이 붙었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기관 간의 전쟁이에요. 수사 기관끼리 혈투가 붙었다 맞고요. 아 그래요. 예, 검경공 혈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이제 상황으로 보시냐면 네. 이분들은 이 세 개 기관은 이미 이제 포스트 윤석열 시대 이후에 그 자기네 기관들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에 그야말로 모든 정신을 집중하면서 전쟁에 들어갔다. 권력의 줄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뭐 되나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누가 이제 그 대권을 갖게 되건 네. 그 정부에서 본인 이 각 기관들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떤 현재의 권한보다 네. 더 권한을 늘리면 늘렸지 뺏길 수 없다를 놓고서 한치 양보 없는 이제 전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기관의 전쟁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칠 거냐. 그 목을 탁 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차기 정권 그게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네. 그 목을 거기에 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기관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확대하는 것인데 조금 여기서 뜯어보면 네. 자 일단 지금 검찰하고 경찰의 싸움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일단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쪽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땐 내란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 그런 게 내란은 경찰의 고유 영역입니다. 내란, 만약에 혐의가 내란으로만 국한되면 네. 그건 경찰이 하지 검찰이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과 윤석열 정부 초반에 뭐죠? 이제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네. 재빨리 만들어버린 게 검수완박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 권력 남용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검찰이 그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서 네. 영역을 많이 늘려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검찰은 일단 네. 직권 남용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돼서 내란이 딸려 나오면 그거는 연결된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누가 봐도 주된 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은 내란이다. 직권 남용은 그것은 검찰이 어떻게든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해 보려고 갖다 붙인 구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한 명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다 하게 내놔라.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은 워낙 이제 중요한 마지막 몸통인 거고 몸통 이전에 꼬리 내지 몸통과 연결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장기 기관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김용현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건의를 해서 네.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계엄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계엄 관련 실무도 모두 김용현이 지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키맨인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포가 돼서 갔잖아요. 그것을 지금. 네. 누가 체포해서 갔습니까? 어느 기관이 했나요? 경찰이 했죠. 아 검찰이 했나요? 검찰이 했잖아요. 아, 검찰이 했나요? 검찰이 죄송합니다. 했죠. 예. 네. 잠깐 험칫? 그러니까 험칫? 죄송해요. 여기서 뭐냐? 아니요. 그럼 네. 뭐 죄송할 건 없고 그냥 점수가 그냥 깎이는 것뿐이죠. 그게 아니라 제 면이 논란이고. 서지 않았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점수란 건 시험 점수가 시험 문제 틀렸다고 죄송할 건 없어요. 그냥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죠.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래서 검찰이 재빨리 잘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국방장관 하나 놓고도 사실은 누가 먼저 잡나 이거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김영현 장관을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검찰이 또 20일간 확보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 상황에서 아마도 혐의를 적시를 하고 네. 구속영장을 또 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 공소를 하겠죠. 네. 그 공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소장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기서부터 타격이 상당히 있게 되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경찰은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격분을 했어요. 오늘 지금 보시면 경찰의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분이 이제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근데 검찰과 경찰에 모두 또 약점이 있어요. 모두 약점이 있는데 네. 검찰은 우선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수사를 모두 기피하거나 뭐 불기소하거나 뭐 이래버렸잖아요. 과연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수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네. 계속해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검찰 쪽에서 부담인 반면에 네. 경찰은 경찰대로 굉장히 큰 지금 덜미를 잡혔어요.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서울 경찰청장이 네. 지금 이 계엄 내란 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국수본에 자기 부하한테 가가지고 휴대폰을 지금 네. 제출하는 치욕을 당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근데 직무 배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인사권을 지금 연말 지금 인사가 다가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모든 정부기관은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도 인사를 하고 이번 인사에 한마디로 뉴스 엔진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앵커가 누가 되느냐. 이제 김혜성 대표가 물러나고 강찬호가 거기 앉느냐. 뭐 이런 가지고 중요한 이제 어떤 그렇죠. 그 상황들이 네. 좀 전에 그건 정말 농담이고 저는 계엄이나 쿠데타 생각이 전혀 없다. 여기를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제가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계엄을 해가지고 쿠데타 지금 뭔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쿠데타 그래서 좌우지간 무슨 얘기냐? 네. 그 이런 중요한 인사 이런 것도 지금 여전히 지금 조지호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조지호 청장을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라 좀 논란이 잦아들 건데 어쨌든 경찰도 이것 때문에 약점이 굉장히 큰 거죠. 바로 자기네 총수가 그렇죠. 지금 계엄 바로 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 네. 이 본인들이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금 국수본 여기 저 우정수 이분이 네. 절대 청장한테 보고도 절대 안 하고 완전 배제하겠다 이러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분이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내란죄는 수사 주체가 우리 국수본 경찰 국수본이다. 경찰에 있다. 그다음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법관 측에 따라 한정식 수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오늘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기존 120명 규모였는데 이제 150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경찰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여당의 집권당 대표 역시도 검찰이었고 또 네. 뭐 계속해서 검찰 뭐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움츠러들었던 걸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좀 활개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원래 검찰은 자기 출신 식구들도 다 잡아먹는 조직이에요. 이제 그 아주 뭐랄까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는 거. 그래서 네네. 그 속에서 제우스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급의 어떤 몬스터 조직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번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쳐가지고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다 이제 회복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차기 정권에서도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수사권과 각종 권한들은 계속 유지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수립될 경우에는 검찰은 굉장히 위기에 몰릴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검찰의 칼날을 많이 받은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검찰은 해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아니 많이 해체까지는 해요. 아니고 기소청으로 가겠죠. 기소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 역할만. 경찰이 다 하고요. 그것도 너무 굴욕적일 그다음에 두 수 번째 있다. 바로 그래서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확실히 해야 네. 검찰을 확실하게 기소청으로 격화시키고 본인들이 완벽한 검수완박.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검수완박 어렵사리 이루었는데 네. 그걸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다 채갔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싫어 그랬었는데 이제야말로 화환을 풀 때가 됐다. 때가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거고 지금 일설에는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하고 경찰의 이해가 너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 반윤석열이라는 점에서 똑같잖아. 그래서 이미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심정적 교감이 오가고 있다는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앞서 나가는 듯한 뭐 예를 네. 들어 지금 뭐 긴급 체포 네. 그다음에 뭐 출국 금지 막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막 사실은 그러니까, 속도가 네. 너무너무 빨라. 생각보다도 너무 빠르고 지금 이게 보면은 대통령 계엄 던졌다가 해제하자마자 그날 아침에 네. 바로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민주당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네. 말했듯이 지금 민주당하고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일치되고 심정적으로 어떤 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경찰은 당연히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정파와 혹여라도 수사가 연결됐다는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요. 하여간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우종천 국수본부장이란 이 우종수 네. 이분이 과거에 드루킹 수사를 한 분이에요. 아, 김경수 드루킹 사건. 네, 김경수 드루킹 수사를 했는데 네. 그때 결국은 수사 결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왜? 왜죠? 그때가 어느 정권이었나요? 그때도 어느 정권이야? 김경수 드루킹 조사할 때가 문재인 정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그 수사가 왜 시작됐어요? 민주당이 이상한 세력이 우리한테 막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댓글 공작을 막 하고 있다. 네. 경찰 잡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의기양양해서 이거는 보나마나 보수 세력이나 네. 아니면 삼성일 것이다. 이런 하여간 망상을 품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왕왕왕 이렇게 됐죠. 효과음 괜찮았죠. 괜찮은. 요 자리 제가 지켜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음향 효과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동 전보의 구실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든-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선포할 절대 거예요. 쿠데타 지금 이렇게 당하는 분 볼 때 제가 어찌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분도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네. 하여간 그 팀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할 때 시쳇말로 X 밟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 이게 딱 보니까 수사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 정권 쪽이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평가가 어떠냐. 이분이 그렇게 뭐 아주 정치적으로 뭐 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 얘기가 나오면 권력의 눈치를 안 봤다고는 할 수 없다. 아,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권력의 눈치를 본 정황이 지금 이미 포착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가?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어느 사람이 지금 윤 정권 눈치를 보겠어요. 반대쪽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도 특검의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기자님 보시기에는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네. 어떤 거? 윤 대통령? 네. 윤 대통령 특검 이전에 근데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탄핵을.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까요? 그럼 탄핵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 얘기를 근데 요 얘기가 연결됐으니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우종수 이분이 이제 맞고서 이제 경찰이 들이미는데 네. 결국은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그렇다. 검찰이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논리는 지금 저 보수 언론이나 전반적인 신문의 논조는 뭐냐면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건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신문들이 오늘 아침 사설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지금 내놓는 답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입니다. 그 검찰 보통 이제 검경이 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경찰은 당연히 안 받죠. 아니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합수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검찰이 주도하겠다는 얘기야. 경찰이 너네 들어와라는 얘기야. 경찰은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인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내란죄가 니들이 더 하고 메인이니까. 싶으면 합수본을 우리가 주도를 하고 너네가 검찰 몇 명 파견해주면 그거는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혀 서로 합의 안 나와요. 합수본을 놓고서 합의 안 나오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 발로 아까 말한 직권남용 플러스 뭐 내란 어쩌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법원이 그럼 범죄수가 틀렸네요. 공소권 없는 분들이 공소하셨네. 기소권 없는 분들이 기소하셨네. 그래서 그럴 수도 이거는 있겠네요. 공소 기각이 돼요. 그러면 검찰은 완전히 헛질한 거죠. 그리고 여론의 비판이 드높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아마 그런 논리를 잘 세우고 공소 기각을 안 당하게 하려고 아마 네. 그럴 건데 어쨌든 이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한마디로 지금 간단해요. 지금 아닌 말로 경찰은 검수완박 완전히 먹겠다는 거. 그다음에 검찰은 절대로 네. 기소청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거. 지금 조직이 서로 살겠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 놓고 한마디로 무슨 이런 거죠. 사자 두 마리가 어떻게든 내가 이 앞에 놓인 여기 얼룩말 요거 시체된 거 이거 놓고서 각자 양쪽 프라이드를 대표하는 사자 두 마리가 이거 어떻게든 이 얼룩말 내가 갖고 가야 내 무리에 내 암컷들 새끼들이 나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너무 슬픈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국가와 국민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사람들은 제일 네. 중요한 건 지금 조직의 기득권 유지 내지 조직의 기득권 확장 이걸 갖고 죽자사자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깨놓고 얘기해서 여기도 정치가 지금 아닌 있네요, 말로 여기도. 이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분들은 네. 활동자라면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 청장 되겠네. 이런 비아냥도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슬프네요. 그런 이것도 것도 다 역시 슬퍼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네. 모든 조직들이요 다 조직 자체의 기득권이 상당히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덩치가 커져가지고요 전 세계 10위권이 되다 보니까 네네. 어떤 영역도 다 기득권이 있어요. 그 기득권이 워낙 커져가지고 네. 그 조직의 영수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의 영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축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배들이나 부하들한테 면도 쓸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간의 양보나 타협이 없이 절대 내 거 지키고 그다음에 안 뺏기고 조금이라도 늘리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득권과 기득권의 전쟁인 옛날 그 홉스라는 정치 철학자가 말한 네.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 상태. 이게 지금 국가 기관들 사이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거 역시도 정치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치야. 지금 검찰, 이게 경찰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네. 이걸 더 무서운 것은 네.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이걸 뒤에서 또 이용하고 연결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워낙 이 자체가 큰 조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다시 민주당은 경찰 쪽, 아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검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서로 간의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무심. 그래서 이게 네. 정말 뼈 아픈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리하고 민감한 네. 그 첨예하게 기득권이 부딪히고 있는 검찰과 경찰 조직을 충돌을 안 빚고 본인이 잘 조율을 하려면 본인이 빌미를 주면 안 됐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먹잇감이 되어버리니까 네. 지금 이 이 기득권 집단이 이제 필살의 죽자사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민주당은 조장을 하면서 양쪽 경쟁시키면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설이 정말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는데 네. 이게 보통 같으면 볼썽사납지만 지금은 이 두 기관의 싸움에 대한 평가를 우리 본심은 유보하겠다. 싸워도 된다. 왜? 경쟁을 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윤석열의 목인데 네. 이 칼잡이 둘이 경쟁을 하면 목은 더 일찍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냥 칼잡이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뭐 일주일 걸릴 게 칼잡이 둘이 나와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저 사람 배나 갖고서 시합하면 일주일 걸린 게 하루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경향신문도 오늘 아침에 누가 되든 하여간 목만 갖고 와라. 너네 싸우는 거 우리 이번에 비판 안 할게 이래버린다니까요 지금.